네,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고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또 준비하셨습니까? 지난 11월 30일이었죠. 지난주 중반이었는데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2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제 청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예.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뭐 뉴스가 나왔으니까 정리해 주시겠다는 건데 네. 개념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우리도 방송 통해서는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약간 개념이 쉽게 생각하면 쉽고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오늘 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에 이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됐다 보셔야 되겠고요. 예.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 등이 융합하는 어떤 경계를 허물은 융합하는 기술혁명, 쉽게 해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인공지능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밑에 써놨지만 인공지능과 로봇, 그걸 통한 자동화, 그리고 그것이 각각 노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소위 약간 어렵게 하면 연결성이 극대화됐다는 얘기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자동화와 네트워크다. 딱 이 점만 이해하시면 4차 산업혁명이 뭔지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림을 보면, 표를 보면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차죠. 그러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일단 증기기관차는 더 좋지만 한쪽 편에서는 석탄을 계속 갖다 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계속 끊임없이 사람 노동력이 필요한 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기가 들어가면서 대량 생산 체제에 가는 거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소위 컴퓨터가 들어가면서 뭔가 자동화되는 거가 되겠고요. 네. 4차 산업은 소위 말씀드렸던 융합의 과정, 그러니까 지능 그리고 네트워크, 이것이 바로 4차 산업이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산업혁명의 단계까지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주요 키워드들을 생각해보면 인공지능과 뭐 네트워크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AI와 5G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물론 지난 대선 거의 모든 주자들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었는데 네. 문재인 정부 이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더 속도감을 내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비판적으로 보면 창조 경제의 말이 다 4차 산업으로 바뀌었다는 비판도 있거든요. 예. 일단 뭔가 좀 심벌로 상징한 것도 있겠지만 좀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그보다는 약간 더 발전된 것은 분명하다라고 일단 얘기하셔야 되겠고요. 네.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위를 조직을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주간 부처는 정보통신과학공원, 그 부서에서 모든가 좀 주관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모든 부처가 합동으로 일단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4차 산업혁명을 갈 수밖에 없냐면 그렇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가 어찌됐건 저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면 경제사회 구조적, 복합적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존 방식의 성장 방식으로는 어떤 쉽지 않은 그런 문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성장의 어떤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들이 바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 토요일날 지난번에 이거 발표한 걸 보니까 최근 10년간 GDP가 우리나라가 28.6% 증가할 때 삶의 질 지수는 오히려 11.8%만 증가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삶의 질이 이렇게 GDP만큼 올라가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돌파를 만들어야겠다는 거가 되겠고요. 이 그림은 바로 지난주에 발표된 것을 좀 도식화해 갖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거가 되겠는데요. 예. 이것이 보면 산업혁신 분야의 뭐가 의료, 재료, 이동체, 에너지, 금융, 물류가 들어가고 농산물 들어가고요. 예. 사회 문제에서는 각종 스마트 시티 들어가고 스마트 교통도 들어가고 복지, 환경, 안전, 국방 등의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는 그러니까 21개 부처 모두 여기에 관련된 일을 하겠다는 것을 발표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만 보면 그래요. 뭐 섹터 정리는 네. 알겠는데 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추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좀 구체화된 거를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지능화 혁신 기반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회 문제를 해결 기반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이거에 대한 신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얘기 되겠고요. 세 번째는 산업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이제 5G 이런 게 들어갈 텐데요. 이것들의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또 에코시스템을 새롭게 구성하겠다는 것이 한 3가지가 구체적인 추진안이 되겠고요. 이걸 하나하나로 좀 뜯어서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지능화 혁신 기반 사업의 추진에 들어가는 것들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스마트 의료 산업을 창출하고 바이오 경제 시대를 선도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율운행차 같은 것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자율운행 선박 같은 것도 어저께 좀 불미로운 사고가 또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이 하다 보니까 뭔가 사고가 난 건데 이것들도 자율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이제 우리나라도 도입하겠다는 거가 되겠고요. 드론도 기본 드론이 아니라 보면
드론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실제로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보면 JD.com을 통해서 드론에서 배달하는 걸 좀 현실화시키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에 볼 때 스마트 소위 모빌리티, 스마트 이동체의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우리나라 큰 꿈이 되겠고요. 또 2022년까지는 고속도로에서 준자율화를 상용화시켰다는 얘기라고. 네. 2022년. 또 결코 멀지 않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2022년까지 보면 완전 자율화는 자동차를 이제 다닐 수 있겠다는 거가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자율선박 그리고 핀테크도 도입도 좀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 큰 문제의 어떤 지능화 혁신 기반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회 문제의 해결을 기반하는 삶의 질을 이런 올리겠다는 것으로 보면 스마트 시티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예. 스마트 시티가 80곳입니다. 그러니까 네.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 계속 말씀드린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보면 스마트 홈도 돼야 되고 그 스마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도 세 번째도 나오지만 이동할 수 있거나 그리고 몸이 안 좋으면 배변, 보행 같은 경우에도 로봇을 개발해서 직접 하는 거가 되겠고요. 또 헬스케어 같은 로봇에 대한 실증적인 진짜 도움이 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의 기본이 2022년 불과 3, 4년 후에 되면 예. 상당 부분 이번에서 이 가운데서 현실화될 것이 나온다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약간 꿈 같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예전에 뭐 미국 영화 이런 게 보면 모든 것이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뭐 상시적으로 날아다니고 네. CCTV 정도가 상시적으로 다니면서 드론이 다니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또 어떻게 보면 범죄를 예측하기도 하는 그런 거 역시 영화 이런 거 많이 마이너리티 리포트. 딱 그런 것들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는 것이 불과 4원이 되겠고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야지 좀 더 스마트 시티에 되는 그런 기반 사업이 된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네. 뭐 그 이 말씀대로라면 어쨌거나 5G 거기에 다 깔리고 사물 인터넷도 다 깔린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마지막에 산업 인프라의 생태계가 조성하는 것이 되겠는데 여기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든 것이 되려면 서로 상호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바로 5G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내년 3월에요. 내년 3월에 이제 평창을 통해서 나오겠다는 건데 세계 최초의 5G 시대의 조기 상용화를 하겠다는 것이 되겠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IoT 사물 인터넷 전용망도 확충했다는 것이 되겠고요. 예. 이게 속도가 얼마나 또 지금도 빠르다고 생각할 텐데 10기가의 인터넷망을 상용화하다 하면서 우리나라 여전히 제일 빠른 국가라는 걸 인정받고 있잖아요. 네. 인터넷에. 그래서 계속해서 최고속 인터넷 국가를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스마트 시티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겠다는 것이 큰 틀에서의 꿈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전략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뭐 5G 하면 통신사 당연히 생각하기에 마련인데 이걸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으로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막 인공지능 부품주 나오고 이거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네.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차 성명의 핵심은 인공지능, 자동화, 로봇, 그 통신 그리고 이것을 어떤 바탕이 되는 빅데이터 이런 거거든요. 예. 여기서 그냥 한 종목씩 딱딱 찍으면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최대로 발전돼 해가고 있고 해외에서 유력한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스마트폰 통해서도 새로운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예. 삼성전자 당연히 되겠고요. 로봇에서 여러 개 조그만 회사가 있지만 실제로 보면 현대중공업에서 나온 현대로보틱스. 물론 현대로보틱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주회사적 성격이 있겠으나 현대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도 보면 제일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쪽이 되겠고요. 통신은 역시 SK텔레콤, 물론 KT, LG U+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1위 하는 이동통신 회사니까 SK텔레콤이 되겠고요. 빅데이터 하면 누구나 다 우리나라의 92%가 매일매일 차곡차곡 빅데이터를 갖다 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이버죠. 네. 여러분들이 검색할 때마다 모든 걸 갖고 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거저 갖다 주거든요, 정보를요. 네이버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네 종목이 그나마 제일 우리가 얘기할 때 편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나 이런 거보다 ETF를 한 방에 해결하겠다는 것은 한번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거죠. 타이거 글로벌 4차 산업 혁신 기술 ETF. 이름 자체 4차 산업에 써 있었잖아요. 예. 이거 제외하고 무슨 어떤 코스닥에서 4차 산업 관련주로 한두 종목 찍는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힘든 거죠. 사실 위에 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가장 주도주 역할과 실체가 있는 네. 종목들이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막 종목 꼽다 보면 막 이상한 테마주들도 많이 섞일 텐데 네. 증권사에서 제대로 꼽은 4차 산업 관련한 종목들을 모아놓은 ETF도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투자 전략 아이디어 함께 얻어봤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